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앵커 역할을 맡은 조현용입니다. 저는 김수지입니다. 이 시대의 요구를 되새기면서 시청자의 눈과 귀가 되고자 하는 저희 기자들의 분투를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또 공감과 진심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재작년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요즘 저는 차마 사실일 거라고 믿고 싶지 않은 뉴스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전화번호의 주인처럼 기밀이라며 쉬쉬하는 것과는 달리 어제 오늘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방부 장관이 직접 분명하게 반복한 말도 있습니다. 최상병 사건 의혹의 본질은 외압이 아니라 항명이란 거죠. 항명죄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법원, 판사와 달리 군사법원은 국방장관 소속이고 군 판사는 국방장관이 심사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국방장관을 임명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죠. 외압은 없었다는 입장을 넘어서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반복한 대통령 최고 참모와 장관의 말은 군사재판의 가이드라인, 지침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이라는 이력을 지닌 분들이라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고 법도 제일 많이 하는 축에 속할 겁니다. 군인의 순직을 얘기하면서 군 장비 파손이라는 비유를 드는 것도,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라고 발언하는 것도 그래서 가능했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시험으로 뽑는 게 아니고 법을 만드는 국회는 국민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죠. 어제부터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정치인들이 법뿐만 아니라 국민의 마음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선에서 당선되는 건 대통령의 배우자가 아니라 대통령인데요. 그런데 총선 때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주요 후보의 상대로도 대통령 부인이 거듭 거론되는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검법은 위헌이고 최상병 사건 의혹의 본질은 항명이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은 정치 공작이다. 김 여사 문자 논란의 본질은 문자 무시다. 집권 여당 전당대회 분위기도 반부패 총괄기관이라는 국민권익위의 결정도 심지어 경찰 수사까지도 이렇게 대통령 측에서 적어도 대통령과 가깝다는 인사들이 규정하는 방향으로 흘러왔습니다. 이 모든 건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연이 자꾸 한 방향으로 겹치면 그건 필연이라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는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 그게 아니라 사과를 하려는 뜻이 사실은 없었던 거다. 대통령 부인이 보낸 보안 문자를 두고 여러 주장이 오가고 있지만 해석이 필요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자를 무시했다는 집권 여당 비대위원장이 현직이던 시절에도 그리고 물러난 이후에도 결국 사과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자에는 대국민 사과란 표현이 중요한 것처럼 나오지만 정작 주인공은 따로 있고 사과를 받을 국민들은 들러리가 된 것만 같은 이 상황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보낸 2차 서면 질의서에 김건희 여사는 답을 하지 않았고 이후 신상의 변화를 겪은 건 질의서를 보낸 검찰 지휘부였습니다. 그럼 김건희 여사가 보낸 보안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았을 때 신상의 변화를 겪게 되는 건 문자를 보낸 사람일까요? 받는 사람일까요? 세계적인 거장 봉준호, 박찬욱 두 감독의 성향을 분류하는 일이 다른 곳도 아닌 한국에서 그것도 고위공직 후보자에 의해 벌어지는 상황을 세계 영화계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03년에 태어난 최수근 상병은 202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최상병 어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뉴스 전하겠습니다. 검찰 조사 장소가 중요한가? 포토라인은 전 정권에서 없앴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아닌 다른 인물들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왔다면 지금과 같은 여론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저 들의 푸르른 솔잎을 보라. 돌보는 사람도 하나 없는데 비바람 맞고 눈보라 쳐도 온누리 끝까지 맘껏 푸르다. 고 김민기 학전 대표의 상록수 노랫말입니다. 누릴 것도 가진 것도 없지만 그 자체로 푸른 보통 사람들을 위한 노래죠. 하지만 독재 정권은 이유도 없이 이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최근 지상파에서 디지털에서 가릴 것 없이 어느 때보다 저희 뉴스 많이 시청해 주시는데요.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이 금지하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까이 듣고 보고 함께하는 무언가에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을 겁니다.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고 살았고 평범한 삶은 잘 모르는 이들이 특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높이와 마음을 헤아리길 바랍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버는 돈에 대해선 딱히 뭘 해주겠다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 재산 물려받을 땐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누구의 자녀,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으로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 그 눈높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눈높이 좀 헤아려 주길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말하는 게 사과의 기본이죠. 그런데 검찰 조사를 받는다면서 사실상 검사들을 소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 부인이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검사들한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조차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말한 내용입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다. 휴대전화는 원격으로 폭발시킬 수 있어 검사들도 제출하는 게 당연하다. 조사가 이뤄진 건 김 여사의 의지 표명 덕분이다. 조사 성사 여부부터 조사 장소와 시간 같은 형식, 사건에 대한 규정, 그리고 사과에 대한 진정성 판단까지. 평소와 달리 검사들 소리는 안 들리고 김건희 여사 쪽에서 규정하는 얘기만 이어지는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는 처리수라고 해야 정확하다 말하고 일본군 위안부 동원이 강제적이었는지 자발적이었는지 묻자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했다가 끝내 답하지 않겠다는 공직 후보자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그리고 내일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 사람을 대한민국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앉힌다고 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엔 맞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문수 후보자는 5년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스가 누구 것이면 어떻다고 그걸 갖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데 대해 분노하지 않으면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 죄 없이 감옥에 가 있는데 이걸 얘기하지 않고 무슨 정치를 하느냐. 그런데 그 구속을 이끌어낸 이들은 정치를 시작해서 대통령도 되고 집권 여당 대표도 됐죠. 그리고 그 대통령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김 후보자는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 김 후보자는 노동자들이 손배소를 가장 두려워하고 민사소송을 오래 끌수록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가정이 파탄나게 된다고 했죠. 과연 김 후보자가 말한 모두의 행복은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서도 같은 의미일까요? 내일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군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해외 출장 중이던 국방장관에게, 국방비서관과 국방부 차관에게 여러 차례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대통령 개인 휴대폰 통화 기록이 사라져간다는 뜻입니다.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고 검사 출신이 공수처 수사도 하고 검사 출신이 집권 여당 대표까지 하고 있는 나라인데 국민적 관심 사건의 진실을 밝힐 핵심 증거들이 소멸해가는 걸 알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이 현실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시도 부동산도 물가도 걱정인데 광복절을 앞두고 정부가 유독 열중하는 일은 따로 있어 보입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는지를 물어도 대답 못하는 사람을 방송정책 책임자로 임명하고 일본이 강제노동이라 안 해도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해 준 걸로 모자랐는지 한국학중앙연구원장에 이어 심지어 이제는 독립기념관장 자리에까지 친일적이고 식민지배를 미화해온 인사라며 광복회가 반대해온 인사를 기어이 앉힐 분위기입니다. 국민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다.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반역사적이고 반헌법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광복회의 질타. 정부의 누구 한 사람이라도 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수십 년간 지켜온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전문엔 이렇게 새겨져 있죠.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 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하고, 그런데 요즘 들어 독립운동의 근거를 무력화하고 일제강점을 합법화시키려 한다는 이들, 또 민주 이념을 폄훼한다는 이들이 자꾸 중요한 자리에 임명되고 있습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선을 넘는 걸 초월해 정부 차원에서 선을 넘고 정말로 아예 그 선을
지워버리려 한다면 그게 바로 최근 일부 정치인이 말하는 위헌적인 일 아닐까요? 일제강점기 우리의 국적이 일본이었다고 한다면 독립운동은 뭐가 되는 것이며 위안부나 강제징용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가 독도까지 우리 땅이라고 못할 판입니다. 또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 하는데 그러면 안중근, 윤봉길 의사는 물론 다른 독립운동가들도 테러리스트란 소리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세계사적 관점 운운하며 이런 소리 하는 이들을 공직에 앉혀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게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정부란 사실입니다. 논란 많은 인사들에 대한 광복회의 반대를 두고 대통령실에선 마치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자리를 못 받아서 그런 것 마냥 격하하는 반응이 나옵니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나라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가사는 물론 목숨까지 바친 분들입니다. 어떤 이들처럼 자신은 물론 후손들까지 윤택하게 살 수 있는 길을 가지 않았던 이분들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에는 일제항거했다는 자랑스러운 역사도 없을 겁니다. 제대로 된 나라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받아야 하는 건 모욕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입니다. 대통령의 부인을 향한 막말이 나왔다면서 급히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권 유린이자 국민 모독이라고까지 했죠. 그런데 그렇게 기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한국민의 법통을 세운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이 모독당하고 힘없는 일제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이 유린당할 때는 잠자코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일하는 겁니까? 사상 초유에 갈라진 두쪽난 광복절이라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뜻이 갈려야 분열됐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갈라졌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국민 정서와 헌법은 변함없이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국민이 분열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온 거죠. 역사관이 의심스럽다는 이들이 역사 관련 기관에 연이어 부임하고 공영방송에서는 하필 광복절이 되자마자 기모노와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흘러나오고 오늘 뉴스데스크에서는 초유의 이상한 상황이 이어지고 이에 맞서서 헌법에 새겨진 선열들의 뜻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큰 광복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년 전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집값 안정의 초석을 놓고 과거 5년간 사는 곳이 신분이 된 걸 타파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1년 전 오늘은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늘고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최대란 뉴스가 나오더니 급기야 오늘은 서울 집값이 5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역사관이 아니라 이런 게 달라졌다는 얘기들이 나와야 대통령이 했다는 말처럼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수십 년 전 군사정권이 독재에 항거하거나 비판적인 사람들 혹은 그렇지도 않은 이들에게 누명을 씌울 때 자주 썼던 표현 기억하십니까? 반국가 세력이란 표현이 다시 나오는 지금은 2024년입니다. 먼저 저와 정부부터 바꾸겠다.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나가겠다. 저와 정부를 향한 어떠한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마음으로 더 깊이 새겨듣겠다. 누가 한 얘기 같으십니까? 지난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뒤 대통령이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후로 10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질책을 새겨듣겠다던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거론하고 정부는 친일적 역사관을 문제 삼는 광복회에 대해 감사까지 운운합니다. 라면 유통기한도 100일보다는 훨씬 깁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붕괴가 의사들을 조사하고 수사한다고 해결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정작 사람들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들은 따로 있지 않을까요?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 대통령 기록물이라서 괜찮다. 다시 대통령 기록물 아니라서 죄가 성립 안 된다. 사과하려 했는데 답이 없어 못한 거다.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다. 단순한 선물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두고 정작 당사자는 보이지 않는데 그동안 권익위, 정치권, 검찰만 연이어 등장했죠. 그럴 때마다 거기 있는 법 전문가들은 판단을 법리대로 했다는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도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국민들은 법을 이용할 도구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으로 여기고 법 아래서 살아가죠. 결국에는 명분 쌓기용 아니냐고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 사건 수사심의 회부 조치라도 주목받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언제부턴간 그조차도 없는 것 같고 반대 의견은 아예 듣지도 않는 것 같고 대통령 부부에게 불편한 얘기 꺼내는 공직자는 아예 없는 것 같기 때문 아닐까요? 대통령실은 공직사회가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리한 공세 탓이라는데 그 말은 비판받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공직사회만 느끼는 게 아니란 점일 겁니다. 대통령의 핵심 참모가 대통령은 아마 뉴라이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를 거라고 합니다. 설마 그럴까 싶고 논란의 인사 등등이 대통령과 무관함을 주장하려는 거겠지만 사실 용어를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중요한 건 행동이겠죠.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렸다는 표현이 자주 보입니다. 그런데 권력의 영린보다 중요한 건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 붕괴의 위기처럼 해결이 시급한 문제나 민생, 민심이죠.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려울 거다. 뉴라이트 잘 모른다. 소통에 문제 없다. 기자회견장의 질문 속엔 여론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 오늘 대통령의 답변엔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막대한 세금이 들어간다는 우려에도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과 소통하려는 의지 때문에 용산으로 간다고 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러분은 소통의 의지를 얼만큼 느끼셨습니까? 독도 인근엔 일본 군함이 나타나고 일본 정부는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며 독도 방어 훈련을 일절하지 말 것을 우리 군에 요구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일제강점기가 수탈과 착취, 억압과 만행이 있는 역사인지는 모르겠다는 이가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고 일제강제병합은 불법, 무효라는 대한민국의 입장에 도전하는 발언을 공개석상에서도 서슴지 않는 이가 정부의 장관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하지 않아도 될 사람이 응급실 뺑뺑이로 숨졌는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의료진 사기를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국민 불안을 키우지 말라고 합니다. 응급실 못 가서 사망한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라는 얘기를 지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직접 하는 건데요.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왜 불필요한 불안이라고 단정부터 하는지, 의료진의 사기는 누가 저하시키고 있는 건지, 공감은커녕 이해조차 불가능한 걸까요? 정부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250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응급진료에 투입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역부족이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리를 비우면 의사가 필요한 군인들은 괜찮을까요? 의료 취약진은 또 어떻게 할까요? 권한을 가진 이들에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해 판단하고 잘못은 바로잡아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의료 대란을 겪는 국민에게 필요한 건 정부지 승부가 아닙니다. 오늘 수사심의 결정이 나오고 검찰이 낸 입장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랐다. 이건 인사패싱 논란을 겪고 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했던 말과 한 부분 빼고 똑같습니다. 원칙대로라는 표현이 빠져 있죠. 그 원칙을 두고 검찰총장은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는 것이라 했습니다.